여러분이 자가검진을 통해서 나 류마티스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해볼 만한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공통적인 신호를 기억해 두시면 자가검진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원장님,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관절이 뻐근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류마티스 증상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류마티즘이라는 단어를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시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너무 어렵게 말고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한테 이렇게 옵니다. 원장님, 손가락이 뻣뻣해요. 손가락이 아픈데 저 혹시 류마티스 있는 거 아니에요? 류마티스 검사하고 싶어요. 진짜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류마티스 검사 되나요? 그런데 일단 용어부터 정리해 볼까요? 류마티스라는 용어는요, 조금 넓은 범위의 질환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요, 자기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때 주로 관절이나 관절 주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질환을 합쳐서 의미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류마티스와 류마티스 관절염을 혼동하시는데요. 이건 서로 달라요. 간단한 차이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라는 것은 전반적인 면역계 이상으로 인한 염증성 질환을 아우르는 용어고요. 그 중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류마티스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대표적인 질환인 거고요. 관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 여러분이 주로 혼동돼서 이야기는 바로 그 류마티스가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말고도요, 류마티스 질병들은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질환들 보면 피부, 심장 같은 데 다 염증을 일으키는 루푸스, SL이라는 병도 있고요. 침샘과 눈물샘, 그리고 입을 건조해서 궤양을 만들게 하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요. 젊은 남자분들한테 잘 생기는 척추가 뻣뻣해지고 척추와 척추 주변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강직성 척추염도 있고요. 입안의 궤양, 피부병변, 눈병변을 일으키는 베체트병이라는 자가면역 질환도 있고요. 피부에 이것저것 발진이 생기고 팔다리의 근육에 힘이 빠지는 이런 다발성 근염, 피부 근염이라는 다양한 질환이 있어요. 정말 생소하겠지만 이런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들을 합쳐서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하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가 류마티스 관절염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어떤 한 가지 특정한 검사 방법, 조직검사, CT, 피검사 한 가지로 딱 떨어지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은 없어요. 특징적인 증상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종합해서요, 의사의 판단으로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종합적으로 보고 진단을 내리는 질환이에요. 제가 한 가지 진단 기준표를 보여드릴게요. 뭐가 많이 적혀있죠? 관절 증상, 혈액검사, 방사선 소견, 기간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데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자면 여러분이 만약 여러 개의 관절들이 짧게가 아니라 6주 이상 길게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붓고 아픈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고 혈액검사에서는 염증 수치라고 말할 수 있는 CRP나 ESR 수치가 잘 올라가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관되어 있는 특정 지표가 있어요. 류마티스 팩터 혹은 안티-CCP 안티바디라고 하는 특정한 지표가 양성이 나온다. 이런 점수가 높을수록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일수록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의사가 환자를 바라봤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자가검진을 통해서 나 류마티스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해볼 만한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공통적인 신호를 기억해 두시면 자가검진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아침 강직.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꼼짝도 안 해요. 시간이 지나야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증상,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런데 요 주요 구분점을 기억해 주세요. 바로 뻣뻣한 지속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이가 들수록 5분에서 10분 뻣뻣한 분들은 너무 많아요. 전부 다 류마티스를 의심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이 안 펴져 뻣뻣해, 그런데 그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관절 통증. 손가락, 손목이 아픈데 류마티스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주로 손목, 손가락, 무릎 등 여러 관절에서 시작됩니다. 모두 다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류마티스 아니겠죠? 주요한 구분점, 그냥 많이 사용했을 때 아픈 게 아니라요, 관절이 부으면서 아파요.
그때 의심해보세요. 또 부으면서 아픈데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라 6주 이상 아파요. 한두 달 이상 내가 관절이 자꾸 부으면서 아프다. 이럴 때는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해서 의사와 상담을 해봐야겠죠. 부은 관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럴 때 아프기도 합니다. 세 번째, 미열과 피로감. 요즘 너무 피곤하고요. 열감도 있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그냥 무리해서 피곤한 걸까요? 자, 전신적인 피로감, 무력감도 류마티스의 초기 신호일 수 있는데요. 관절 부위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몸에 염증이 돌면서 피로감과 열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류마티스 힌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내가 요새 피곤해, 요새 열감도 자주 있어. 그런데 6주 이상 이상하게 관절이 자꾸 붓네, 아프네, 혹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1시간 이상 손이 뻣뻣한 게 살짝 보이네. 이것은 바로 병원을 방문해서 류마티스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봐라. 이런 신호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세 가지 이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치료법은 어떤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현재로서는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치료의 목표는요, 빨리 발견해서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하면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 괴로운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이 염증성 관절 때문에 관절이 파괴되는, 망가지는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 치료는 여러분이 빨리 진단되고 나면 의사와 상의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은 예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류마티스 관절염, 유전적 영향도 꽤 있고 체질적 영향이 꽤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몇몇 생활 습관은 발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금연이죠. 흡연, 어떤 질환에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흡연은 여러분이 몰랐겠지만 류마티스의 발병 가능성도 높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류마티스 관절을 걱정된다? 그럼 담배를 핀다? 절대 안 돼요. 끊으세요. 두 번째, 균형 잡힌 식단. 류마티스는 염증 질환이에요. 만성 염증이 생긴 질환이니 항염증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염증 인자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평상시에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염증 질환을 예방해주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 질환이에요. 평상시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게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 누구나 알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의 면역 체계가 망가집니다. 잘 조절이 안 돼요. 류마티스 질환 역시 면역 체계가 고장나면 생기는 질환이에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증명될 수는 없지만 저뿐만한 의사들은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동의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당연히 성인병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 더 많이 걸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가장 중요해요. 평소 내가 관절이 종종 아프다면 이 관절 부분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진단법,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